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장애인의 이미지는 정적이라고 단정짓기 쉬운데요. 시각장애인들은 골볼과 축구를 즐깁니다. 참가자들의 잠존 시력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 보안경을 쓰고 소리나는 공을 사용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농구라고 못할 게 없죠. 농구 경기에 맞춰 제작된 휠체어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앞부분에 프레임을 덧대 놓았습니다. 휠체어 펜싱의 경우엔 등받이가 낮고 몸에 밀착되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격렬한 스포츠인 럭비에서는 휠체어 바퀴 부분이 막혀 있는 전차처럼 생긴 튼튼한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달리기에선 세 바퀴의 날렵한 육상용 휠체어가 위용을 과시합니다. 휠체어 테니스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999년 이래로 휠체어 테니스 여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네덜란드의 에스더 베르기아는 승률 95.8%로 장애 비장애를 떠나 테니스계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보기 어렵지만 어린이들도 알맞은 휠체어를 타고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겨울철 스포츠의 꽃 스키를 포기할 순 없죠. 서론을 가르는 모습이 근사해 보입니다. 여름철에도 장애인용 수상 스키로 계절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열풍에 장애인들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세바퀴 자전거 핸드사이클은 장애인 레저 활동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들이 열어가는 스포츠의 세계,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통해 건강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휠체어 생산공장 휠라인 직원들이 회의 중입니다. 납품 기일에 맞춰 바쁘게 진행되는 휠체어 생산 과정. 배드민턴용이 다음 달 중순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젤로급 판재, 그 부품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범용으로 돌려야 될. 진지하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곳 사장님입니다. 계약금 형태로 준 걸로 해서 주력 상품은 스포츠용 휠체어죠. 종류별로 얘기 좀 해주신다면. 뭐 배드민턴, 농구, 테니스, 럭비, 펜싱, 또 뭐 있죠? 사장인 동옥 씨도 금방 그 종류를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휠체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반 휠체어뿐만 아니라 특히 흔히 보기 힘든 스포츠형 휠체어를 생산합니다. 경기 종목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휠체어가 특이합니다. 얼마 전 넓은 곳으로 이전한 공장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이거 지금 하신 거 그거예요? 48짜리. 생산 공정을 뚜루루 꿰고 있는 동욱 씨 앞에서 직원들은 언제나 긴장합니다. 저기 테니스용인데요. 2대. 그 자신이 매 순간 휠체어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 누구보다 날렵하고 튼튼한 휠체어를 만드는 것이 동욱 씨의 목표입니다. 아주 한번 딱 치시하면 지들은 그냥 정신없이 들어. 휠체어를 제작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면에 따라 알루미늄 상판을 자르고 작은 부품 하나까지 그에 따른 적절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곳의 주력 상품은 럭비형 휠체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럭비용을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뭐 AS나 이런 부분에서 럭비용 같은 경우는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AS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회 때마다 해드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욱 씨. 그는 휠체어 럭비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눈앞이 새롭게 열리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는 유독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기용 씨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편리성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중점으로 제가 이제 타본 사람이니까 이제 좀 남들보다 좀 많이 아니까 운동선수에겐 발에 꼭 맞는 신발 같은 휠체어가 필요한데요. 스피드가 생명인 스포츠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를 안 붙이면 안 돼? 뭔가 차질이 생겼나요? 기용 씨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밤새야 되겠네. 이것도 다시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틀린 걸? 아니 이 폭을 품질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은 금 사장님입니다. 조절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용접을 해놓으면 다시 띄었다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잘못됐을 경우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거든요. 지금 같이.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장을 나선 동욱 씨. 체육회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10군데 정도 돼요. 오늘은 얼마 전 개장한 장애인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휠체어가 완성되면 이렇게 직접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일반 활동용 휠체어예요. 접히지 않는 형인데요. 휠체어를 살펴보는 고객의 눈길이 까다롭죠? 수입품을 선호하는 추세라서 국산 휠체어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인데요. 휠라인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다 맞춤형 주문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찾는 손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보시고.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어떤 사업 내용 중에 국산품 이제 장려 그다음에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대기업이나 어디 시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그 조그맣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유지해 왔다는 거 굉장히 존경할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또 이용해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알려지기까지 10년. 지나온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웠어요. 휠체어 만드는 일을 직접 해야지만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누구 하나 빠졌을 때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배웠죠. 휠체어에 대해서. 하루 온종일 동욱 씨의 머릿속은 휠체어뿐입니다. 휠체어 디자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까다로운 컴퓨터 CAD 작업까지 배웠는데요. 남들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디자인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디자인을 주시고 제가 또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을 주시면 그냥 기능은 제가 더 붙여가지고 또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아, 선수들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욱 씨가 만드는 휠체어는 기능도 디자인도 그 휠체어를 타게 될 단 한 사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겨울해는 빨리 떨어지고 용접 마스크를 쓰는 동욱 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여느 날처럼 오늘도 또 철야 작업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앞으로 뭐 연구소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 팀도 저희 자체 내에 만들어서 뭐 운영해 보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휠체어를 향한 동욱 씨의 원대한 포부는 오늘도 그를 작업실에 앉혀놓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 레스피아 공원 테니스장. 주연 씨가 허리끈으로 휠체어에 몸을 단단히 동여맵니다. 겨울에는 손이 많이 갈라져서 꼭 이렇게 태핑을 하고 해요. 겨울엔 힘드시겠어요. 네, 힘든데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면 솔직히 추운 날 나가서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해주시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끝 시린 겨울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고 테니스 코트로 향하는 주연 씨는 휠체어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연습 상대는 남자 선수들. 그래도 남자분들하고 해가지고 제가 실력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체력적인 건 괜찮으세요? 아유, 남자에 비해서 많이 밀리죠. 그래도 안 밀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자 선수층이 얇다 보니 주연 씨는 남자 선수들 틈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수 랭킹 3위를 다투는 남자 선수들 사이에서도 주연 씨는 독보적입니다. 몸이 운동하기에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뭐 치는 거 보면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월등히 잘 치는 게 많죠. 운동신경도 좋고 승부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국제대회 나가도 항상 입상을 하고 우승도 많이 했고. 여자 단식 세계 랭킹 7위.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를 섭렵한 주연 씨의 실력은 세계 선수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코트에 나가 인내와 끈기로 훈련한 값진 성과인데요. 그래서인지 5년간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했던 주연 씨의 테니스용 휠체어도 남들보다 조금 빨리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며칠 뒤 부천 종합운동장. 언뜻 봐도 테니스용 휠체어가 10대는 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문화관광부 직원분들하고요. 어울림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이런 날이 많이 있나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휠체어 테니스를 알리고 우정을 나누는 어울림 테니스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복식조가 되어 경기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장비를 챙기는 주연 씨. 테니스용 휠체어로 옮겨 타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이 좀 많이 굳어 있어요. 휠체어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것도 있는데요. 가볍다. 공직을 지난번 들어본 것이 안성 처음인데요. 부시장을 끝으로 이게 원래 뒤 재질이 가벼우면서 이렇게 튼튼한 그런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네. 이렇게 좋은 날을 많이 택해서 계시네요. 이 전국 아무리 봐도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휠체어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최경식 사무총장님과 박주현 선수는 시범 경기가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준비 안내 멘트에 주연 씨는 코트를 돌며 가볍게 몸을 풀어봅니다. 부담 없는 친선 경기지만 테니스 코트에 서기만 하면 왠지 승부욕이 생기는 주연 씨. 상대팀엔 휠체어 테니스 남자 국내 랭킹 1위 오상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긴장하는 주연 씨. 오늘 행사의 첫 경기라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다시 힘껏 서브를 넣어봅니다. 너무한 거 아니오. 지현아, 좀 봐줘라. 국가대표가 아마추어한테. 복식 경기는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주연 씨는 휠체어를 힘차게 굴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막상 막하 상대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슬슬 가는 시범 경기인데도 꽤 치열합니다. 주연 씨 팀의 승리로 시범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천인호, 안철령, 비장애인과 한 팀이 되어 본격적으로 조별 리그전이 펼쳐집니다. 자꾸만 주연 씨 눈이 갔던 휠체어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전 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인데요. 신기하게도 주연 씨의 첫 번째 상대가 됐습니다. 박주현 선수 이 휠체어가 제일 탐나신데요. 줄게요. 정말일까요? 엉덩이 맞으면 타. 그럼 그렇죠. 조건이 있었네요. 휠체어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저 6월 달에요. 어떻게 구입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전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선수 자신의 체형에 딱 맞춰놨으니 가져다 타라는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겠죠? 5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 대전은 선수가 많지 않아 그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소속의 주연 씨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낡은 휠체어로 공을 쫓다 보면 어깨가 뻐근해지는데요. 가만
하지만 승부근성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겼어요, 첫 게임. 승리는 달콤합니다. 아, 다 이긴 게임을 졌네요, 그냥. 다 이긴 게임을. 다음에 이기면 되죠. 스포츠는 이렇게 사람을 가깝게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오후 4시가 넘도록 9개 테니스 코트에서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팡팡 피어오르는 테니스 공만이 정적을 가릅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복식 경기여서 평소 장애인 선수들끼리 겨룰 때와는 또 다른 결과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주연 씨도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합니다. 쉬운 팀이 아니에요, 저 팀이. 저 작년에도 저 부장님 분하고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게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매년 치르는 행사이다 보니 문화관광부 사람들도 이날을 위해 기량을 갈고 닦아 준비해 나오는 겁니다. 이분 라켓 휘두르는 포스만 봐도 실력이 느껴지는데요. 또다시 시작된 경기. 힘껏 테니스 공을 받아치는 양팀 선수들은 더 이상 매서운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승부는 판가름 났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졌어요. 네. 아, 좀 아쉬운데 그 상대편이 너무 잘해서. 아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파트너한테 미안한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받쳐줬으면 되는데. 아유. 오늘의 패배는 내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죠? 다음에 연습 많이 해갖고 올게요. 네, 저도요. 갑자기 느껴지는 허전함. 이래서 주연 씨는 또 연습벌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수지 레스피아 공원 테니스장. 이성모 선수가 테니스 레슨 중입니다. 네트 저편에서 공을 받아치는 학생. 홍원이는 병원 소개로 1년째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휠체어 테니스 유망주입니다. 뒤로 빠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최고의 어떤 테니스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생각을 많이 하죠. 이곳 선수들의 관심 속에서 홍원이의 실력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테니스가 재미있다며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저 어린 선수들 진짜 몸에 딱 맞는 휠체어 태워서 운동을 시키면 점점 이렇게 느는 속도가 빠를 텐데 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장애인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도 쉽게 이제 운동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 스포츠 선수 키우기가 쉽죠. 과천 정부종합청사. 엄태기 씨는 국토해양부에서 일합니다. 교통약자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교통안전복지과를 자원했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 프리 인증 제도를 통해 문턱 없는 세상,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태기 씨의 업무입니다. 장애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오히려 장애를 더 이렇게 가중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예비 인증 열려 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는 행운아일 텐데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핸드사이클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진을 갖고 책상 앞에 붙여둔 사진 한 장. 처음에는 이게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뛰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뛰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이해 못했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거는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 느낌. 저는 날개를 달아준 느낌. 올 3월에 처음 만난 핸드사이클은 짜릿한 흥분을 안겨줬습니다. 1살 때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살아온 태기 씨의 질주 본능을 일깨워 놓았던 것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페달을 저어나갈 때의 기분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강촌으로 떠나기로 했는데요. 태기 씨가 MT 장소를 살펴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기 전에 설레는 그 기분 아시죠? 거기에 곱하기 3입니다. 다음 날 잠실 체육관. 이른 아침부터 하나 둘 세 바퀴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듭니다. 회원들은 이곳 동호회 사무실에 핸드사이클을 맡겨두고 사용해 왔는데요. 오늘은 우선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실어 날라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달라져요. 이거는 장애가 좀 심한, 그래서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누워서 타는 핸드 리컴번트. 승용차 안에 넣기 위해 처음으로 핸드사이클이 분해됐습니다.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 사이클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더 잦아지겠죠? 뭉뚱그리가 엄청 커. 아니야. 이거예요. 태기 씨가 바퀴가 3개 달린 핸드사이클 분해법을 배웁니다. 그도 사이즈가 되는 거요? 차분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유민호 감독. 88올림픽 휠체어 육상 은메달리스트이자 2005년 핸드사이클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일 없이 바쁘다. 90년대 초반부터 핸드사이클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때는 휠체어 마라톤만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90년도 초반에 핸드사이클이 나와가지고 올림픽 정식 종목된 게 2004년 아테네 때.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핸드사이클의 역사는 짧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기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인기 비결은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페달을 밟은 적은 없으니까 친구들 뒤에 꽁무니에 타가지고 다닌 적은 많이 있지만 그건 내 기분은 아니었잖아. 내가 직접 운전하고 내가 직접 그 페달을 밟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뭐 우리 멤버들 다 이거예요. 차창 밖으로 겹겹이 낮고 평화로운 산, 잔잔한 호수가 펼쳐집니다.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자유로운 주말. 서울에서 1시간 반을 달려 회원들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회원들은 분해했던 핸드사이클을 다시 조립하고 라이딩 준비를 완료합니다. 11kg, 12kg 빠졌어요. 몇 킬로 목표세요? 65kg가 목표. 12kg 더 빼야 돼요. 운동 부족에 상체 비만인 줄 알면서도 속수무책이던 고관재 씨는 기적같이 6개월 만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찍으세요. 라이딩이 선물한 활기일까요? 참석한 사람들은 유난히 밝은 웃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 같아요.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무지. 7kg가 빠졌어요. 일단 이 몸무게가 빠지니까 움직이는 모든 게 편하고 또 생활의 활력도 있고. 이게 누굴까요? 복면을 하고 나타난 태기 씨를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달려야 하기에 단단히 중무장을 하는데요. 꽃놈이 그런다고 큰일 날 뻔. 손으로 발은 전혀 관계없이 손으로만 핸드사이클. 이게 27달까지 갑니다. 이게 그 언덕 오르막 내리막 다 갈 수 있게끔 이게 봐봐요. 3단, 저기는 9개, 9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39, 27단. 그럼 뭐 한 몇 킬로나 나는 거예요? 시속 보통 평균 한 30km? 보통 몇 킬로로 달리세요? 한 30km 해야만 그래도 선수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마침 정겹게 기차가 지나가고 천하무적 라이더로 변신한 세바퀴 동호회 회원들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난 나이원 뒤에 탈래.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구곡폭포 왕복입니다. 한 몇 킬로나 되나요? 왕복 한 20km 될 것 같은데. 라이딩은 이렇게 일렬로 무리지어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도로를 달릴 때는 행렬의 앞뒤로 자동차가 호위하면서 위험 상황 시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풍경이 내가 되고 내가 풍경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교차로를 통과할 땐 사이렌을 울려서 안전하게 건넙니다.
누워 타는 자전거는 공기 저항이 적고 인체의 피로도가 적어 장시간 타기에 유리한데요. 이곳에선 폐 속 깊이 맑은 공기까지 호흡하게 되겠죠. 풍선 다 전진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닿는 곳마다 내 땅인 것만 같은 충만감이 몰려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건 왜일까요? 이 기분이야, 그지? 라이딩 하는 이 기분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타보실래요? 사서 하면 되죠, 사서. 아니 우리 동호회. 이들의 활력에 차를 세워놓고 묻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좋아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핸드사이클.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건강한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행복하게 화이팅! 다 한번 권해보고 싶어요. 꼭 이 사이클 아니라도 뭐라도 좀 해서 생활의 활력을 좀 찾았으면. 다른 분들도 아마 저희들 이거 타는 거 한번 보고 한번 우리 잠실에 오세요. 맛배 드릴게요. 고마찌기입니다.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건강한 내일을 열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요즘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용 보조기기만 있다면 나의 장애 특성에 맞고 나만의 취향을 살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보조기기의 개발과 발전이 따라준다면 장애인들도 누구나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게 될 텐데요. 스포츠는 이제 장애인들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